오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좀 전에 바람을 보고 더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자치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석규현 위원장님하고 또 의원님들, 시의원님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있다가 진행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장님이 설명하는 거 잘 들으셨죠? 우리 화성의 변화가 크고 또 병점 지역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2003년도쯤에 도에서 병점에 출장 나온 게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아마 이 동부출장소 부지에는 돼지 박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었나요? 2003년도에 상당히 그 20년 전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 우리 화성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은 이제 경기도의 변방에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 우리 병점 주민들 또 화성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병점의 발전이 우리 화성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현안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거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주민들이 조금 나아지고 편리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현안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여기 주부분들이나 우리 남자분들 다 겪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아파트에 가면은 음식물 버리는 통이 있습니다. 한 아파트마다 보통 7개에서 10개까지 이렇게 전부 있는데 그것이 10년 이상이 전부돼갖고 노후가 돼갖고 전부 찢어지거나 파손되거나 기스가 나갖고 주부들의 양상이 굉장히 많고 또 여름에는 통이 찢어져갖고 물이 질질질질 흘러갖고 취향 냄새가 엄청나요. 지금 음식물 버리시는데 돈 내고 버리신 거죠? 네. 그래서 그 통은 저희 시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 수거통 맞습니다. 음식물 버리는 비용을 올려요. 받는 비용을 그래서 그 37억 예산한 거 확보하면 되잖아요. 말씀드리고 한번 우리 소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1,400개 어떤 식으로 다 일단 이제 지금 시민생 노후대는 한 1,508대고요. 지금 대당 한 250만 원 갖고 37억 7천 원. 일어나서 37억이 총 비용이 37억이에요. 그래. 근데 그 기기 규칙에 따른 지금 조례를 지금 입법 내고 중에 있고 사무소에 조례가 확정되면 조례까지 해야 네. 갈 수가 있어요? 네,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무슨 근거를? 예산을 함부로 지원을 못하니까 지원이 아니라 쓰레기 카드를 사서 버리는데 그 버리는 기구까지 시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근거 원래? 없습니다. 네? 아직 근거 규정이 없어갖고 조례를 사무소에 공표를 했죠. 그럼 그 돈은 왜 받대요? 그거 무슨 근거로? 그럼 쓰레기 수지 분발할 때 필요한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집 운반에 포함되는 게 그 카드 통까지라고 생각되는데 그 조례까지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례가 제정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각 구체될 건 빨리 고쳐야 될 것 같고 수거통까지도 비용에 포함해야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최소 처리 비용이 100원 들면 100원 들은지 150원 들은지 맞춰서 비용도 조금씩 올리던지 뭐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7억이 드는 거를 일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10년 이상 되는 것부터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이상 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했을 때 37억인데 10년 이상 된 거 했을 때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설치한 게 1,508대입니다. 이게 30억, 7억인, 그 매년 37억대. 37억씩 들어가는 거네. 예. 거의. 그게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듣게. 또 저희들이 예.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입법례로 주고 있으니까 이거 3월 뒤에 공포되면 그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그게 저 20년 정도 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지원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쓰레기 돈을 내고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 수거해 가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올해까지 개정해 가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한번 제가 친구하고 잘 그래서 경로당에 그 간단한 그 운동기구를 비치해 놓으면은 노인네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에서 이렇게 조그만 운동도 하고, 노인네들이 뭐 뛰는 운동 못 하거든요. 노인네들은 주로 걷는 건데 운동이.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조그만 그것도 큰 것도 소용없는데 러닝머신이나 뭐 자전거, 조격기 이런 것 좀 구비해 주시면은 노인네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해다수 경로당 회장님이 아주 절대적으로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수수당이라는 건 뭐냐? 하나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도 만 8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만 지급하는 그 장수수당인데, 이 장수수당이 벌써 그냥 10년이 가까이 되도록 돈 3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걸 갖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거시거는 게 아니냐 해서 여러 회장님들이나 노인들이 자꾸만 물어봐요. 그리고 아까 그 신설 공무당에 대해서 그 안마의자 이 부분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신설이다 보니까 없을 거예요. 예, 그 없어요.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봐가지고 곧 해결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전자제품도 네. 뭐 TV 전자제품 이런 부분도 신설 공무당이니까 살 수 있거든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알아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이제 실내 운동기구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운동기구가 적당한지 이 부분은 아직 없지만은 이런 요구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전거 타시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한 걸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어르신들께서 실내에서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전하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장수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 대상자나 뭐 이렇게 받는 분들은 못 주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80세 이상인데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기초연금이 아마 지금은 약 한 70% 국민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지급이 되지만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장수수당? 예,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또 우리 조례상으로 현재 80세 이상인데 85세로 오히려 나이를 갖다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82세라 하더라도 80세라 하더라도 그런 지급이 되지만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 하여튼 이게 복지부에서 규정이 이렇게 내려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니까 우리도 아마 행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말고도 하여튼 시에서 이것저것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경정 일동의 주민자치에서 주민총회를 매년 합니다. 근데 지금 3년째 복합체육관 있죠? 이것을 거내는데 3년차가 됐는데도 다 지금 아직 아무런 지금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기존에 다 있는데 우리 동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왜 우등만 안 해주냐? 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결된 내용인데 아직까지 진척도가 없길래 시장님이 오늘 이 기회를 위해서 좀 주민들한테 솔직한 말씀 좀 듣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 보면은 우리 경제밀동에 유일하게 유일한 자연별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제밀통인데 거기가 이제 오산하고 경계 지역이에요. 남쪽으로는 산미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전철과 경북 북철이 지나가고 있어요. 또 서쪽으로는 고가도로, 동탄에서 경대구 아이마켓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완전히 옛날 우물한 산택이 아니라고 그러죠. 산택이. 20년, 30년 전에 살던 생활 환경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어떤 시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후되고 손봐야 될 것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병점이 구시까지는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거기만 꼭 집어서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도시정책 국장님? 거기는 제가 기억하는 2002년도, 2012년도나 13년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고립된 지역을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의 심의를 아주 어렵게 통과를 해가지고 녹지 지역에서 1종1번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만들어놓은 지역인데, 그리고 좀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향시켜주는 거죠. 1종1번 주거지역을 2종1번 주거지역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인도지역을 상향한다는 거는 결국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사실상은 인도지역을 올려주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시다면 사업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인도지역 변경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검토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입주민, 사시는 분들이 우리 이렇게 사업을 세상 밀어버리고 새로 뭐 하겠다 하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니까요?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고요. 네. 근데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건축물을 다 철거하거나 이런 데도 한계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동의한다면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하나의 수단이 있는 거겠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협의하게 한번 그 자리를 놔주시죠. 그리고 복합체육관은 보니까 병점일동에 우리 체육관 짓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부족한 건가요? 거기 경제 이동이에요. 아닙니다. 2동, 1동 다 같이 쓰는 거. 같이 쓰는 그래서 안 돼. 예, 여가문화교육장인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점 예전에는 이제 태안 지역인데 태안 지역이 이쪽 일본 목표 쪽으로 이쪽 반쪽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봉산 공간에 짓고 있는 것도 경점인데 1동, 2동이라고 구분하시다 보니까 여기 다람산 체육공원에 또 짓거든요. 장소나 땅이 없고 좁은 지역에 각 내 동네마다 들어달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택지 유엔알 센터 옆에 공룡각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는데 여기 너무 좁은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각 내 동네마다 져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가 시 3조 1,000억이지만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을 뭐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밀리게 돼 있더라고요. 새로 사서 이렇게 짓고 하는 거. 우리 시가 국민들의 시설이 아니에요. 전국의 자치단체 시 중에서 체육관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수영장이 가장 많은 시입니다. 복지관도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우리 화합시다. 다른 데는 많은데 경점일 때 왜 없냐 말이에요. 예? 있는 게 또 있잖아요.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 이거예요. 우리 알겠습니다. 없는 부분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요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동네 분들은 필요하고 하는데 좀 넓게 보면은 이 옆 동네도 있고 뭐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늘 좀 배제가 되잖아요. 이런 데는. 그래서 한번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 용역에서 병자 멸동에 반드시 시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나오면 그때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점 일동이 저희가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한 지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교환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엘리베이터 한 기단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최소 바꾸려면 20기 이상을 바꿔야 되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시에서 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지원이 된다면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 것인지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어디 좀 오래된 지역에 가면 다 나왔어요. 이번에도 28개 읍면동 중에서 동작 3동에서도 나오고 다른 화산동 쪽에서 나오고 쭉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답변해 주시죠. 네, 노후된 엘리베이터 이제 15년 이상 되는 거죠. 이런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또 조례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근데도 이 금액이 아파트 단지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 있겠지만은 워낙 많은 수의 단지가 노후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상한선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덜 들어왔습니다. 다시 추가 모집을 해서 필요한 단지를 지원할 수 있게끔 금년도에 지원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은 40% 지원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40%, 일부 시는 40%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3조 3조 1,250억을 가지고 남겨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씁니다. 올해 계획 다 잡아놨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 비용, 지원 비용 100억을 쓴다면 장수당 빼야 되고 복지에서 빼고 다른 부분을 좀 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 편성하고 실무 부서에서 고민하면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최소 얼마 할까 아마 고민해서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좀 다른 예산 복지가 37%가 차지하는데 대표적인 거겠죠. 복지 예산에서 빼고 그럼 이 엘리베이터도 주거복지니까 이쪽에 편성하겠다 하는 공론화가 되면은 이쪽에 더 프로테지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여러 가지 진행 상으로 1억 2천 정도까지 단지별로 지원하는 게 상한이 이렇게 결정된 것 같아요. 이건 더 논의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병점 일동의 그것을 주민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군소음 피해 때문에 병점 일동이 진짜 보통 아닌 대상성 수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각 단지별로 저희 국방부 서관이라고 해서 국방부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신이 거기는 동부선 영향으로서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점이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뭐냐면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어떤 동은 보상을 받고 어떤 동은 보상 못 받고 있어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역지 않는 차원이고, 여러분들 시장에서도 시 차원에서 어떤 성명서라든지 규칙을 다해서 우리 고통받는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다 공감하시죠. 군소음 이 피해는 저도 조금 전에 쓰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요새 피해 접수 받고 있잖아요. 피해 보상 신청. 이거 담당 부서가 맞나요? 이거를 동사무소 앞에서 받을 게 아니라 출장 가서 받아요. 단지에 전체 단지가 몇 개인지 봐서 조를 한 2명씩 해서 하면은 한 단지에 하루 정도씩 하면은 금방 될 것 같은데, 저도 집에 우편물은 벌써 한 달 전에 온 것 같은데 또 신청서 써놓고 그냥 내려두고 있거든요. 일부러 동사무소까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각 단지별로 큰 단지 위로 나가서 접수를 받는 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같은 동에서도 나눠지고 단지에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방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방부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그 데시벨 기준도 높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똑같이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이 왜 시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드리겠습니까? 우리도 시민들 편에 서서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재산권 침해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군 공합으로 인해서 재산권 고도 제한이라든가 등등등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완화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그 부서 업무에다가도 업무까지 넣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피해 받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병점적이라든가 이 태안권, 화산동까지 전부 다 해서 군공항 피해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다 공론화가 되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닥을 한번 보죠. 그리고 저 천장에 얼룩 여기서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양동이가 몇 개나 10개 이상이 지금 물맞이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천장가 2009년 이후 한 번도 리모델링 된 적도 없고 정비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닥 리모델링을 먼저 부탁을 했더니 총무팀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23년 올해 이 바닥은 교체를 해주신답니다. 고맙게도. 근데 이게 바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2층 주민자치 교육실뿐만 아니라 온 전체 한 대가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2층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뭐 내년까지 나눠서라도 3층은 올해 하고 2층은 내년이라도 그렇게 예산을 조금 편성하셔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방이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장님, 한번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전체 들어는 게 얼마, 층별로 얼마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신부부서랑 협의해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번에 다 하든 나눠서 하든 간에 이거 필요하다고 보여드리세요. 아이가 4학년이고 5학년이고 올해 6학년이 됩니다.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언제가 돼야지 병정 활동에 복합 단지가 생길지 아니면 대학교 가서도 생길 수 있을지 지금 그때까지 이 동네에 살 수 있을지. 뭐가 생기냐고요? 도서관도 뭐 체육관도 다 없어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어? 같은 병정 활동이라며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저기는 병정 활동이고 여기는 병정 활동이야. 엄마 UNS한테는 병정 활동이라며 해서 거기는 길이 저한테 병정력이 있어서 너 혼자 가기는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고 분명히 항상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알아요. 병정 활동이니까 같이 쓰면 된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혼자 걸어가기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4학년 때 전화 와서 지금 올해 6학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20년 동안 아이 키우면서 살고 계셔요. 네, 하여튼 그러한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 다 이렇게 쓰려고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니까 다목적 체육관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점심 식사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못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동작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라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하여튼 뭐 이건 말고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고 10가지 갖고 서면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치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